비염 수술을 하면은 진짜 비염이 좀 좋아질까요?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저는 잘못 파악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의갑계 부피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근데 합의갑계는 사실 우리 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절제를 하시는 게 답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비염 수술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찬 한의원의 연성미 원장입니다. 제가 요새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비염 수술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술 후기를 찾아보니까 다시 재발한다는 말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비염 수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비염 때문에 이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이 수술을 함으로써 한 번에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염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염이라는 질환이 증상이 코막힘, 재채기, 콧물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코막힘이 발생을 하는 이유 자체를 합의갑계가 너무 부어서 이 콧구멍을 막아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비염 수술들이 이 합의갑계의 부피를 줄여가는 걸 1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갑계, 고주파, 전기로 지진다? 이런 것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전체를 잘라낸다 이런 건 잘 듣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비염이 있게 되면 합의갑계 전절제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환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지셔서 이 합의갑계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지 않고요. 이제 과거에 전절제술 하신 분들이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들을 겪으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전절제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부분을 잘라내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왜 종양 같은 것도 떼어내면 해결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종양은 떼어내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 발가락을 절제를 하실 겁니다. 그렇진 않죠. 네.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치료법이지 않겠습니까?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점막이 너무 차갑고 건조해져서 기능적으로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비염이 발생하는 거지 무조건 점막이 비대해져서 비염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줄여서만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점막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끔 다시 따뜻하고 촉촉하게 회복시켜드리는 게 근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술 부작용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비염 수술을 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비염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있죠. 수술을 할 때 출혈이 과도하게 생길 수 있고 또는 그 조직에 가피가 많이 오랫동안 앉아져 있어서 회복이 어렵거나 하면 염증이 또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수술을 해서 이후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점막 사이즈가 너무 많이 줄어버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들을 도리어 따뜻하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자체가 저하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크게 느끼고 도리어 답답하게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느낌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빈코증후군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합의갑계를 절제 또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서 코의 기능이 너무 심각하게 저하가 돼서 발생하는 증후군을 빈코증후군이라고 해요. 이 빈코증후군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콧구멍이 넓어지면은 공기도 많이 들어가고 숨도 잘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더 어려운지 혹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 코막힘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우리 꽃밭에 물 줄 때 물을 멀리 보내려고 하면
이 호수의 주둥이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물을 훨씬 멀리까지 분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크다고 해서 이 공기가 흐름이 빨라져서 속도가 붙거나 하진 않고 도리어 그 공간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코가 더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코막힘을 역설적 코막힘이라고 하고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지만 답답함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 비염 수술을 하면은 진짜 비염이 좀 좋아질까요? 비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저는 잘못 파악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피가 줄어들면 코 막힘이 개선이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비염 종류 중에서 물론 이게 구멍을 막아서 코막힘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점막이 너무 작아져서 건조해져서 코막힘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피를 줄인다고 해서 코막힘이 호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능을 회복을 해줘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코 점막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비염을 이제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비염 수술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코의 기능을 회복시켜 드리는 이제 치료법이 비염의 근본적인 치료법인데요. 코를 우선 촉촉하게 만들어 드리는 연고, 쾌비연, 스프레이 치료, 쾌비술을 통해서 코 점막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쾌비탕이라고 해서 코 안에 혈류량을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시켜줘서 코 점막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드리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촉촉하게 회복이 되어야 사이즈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코막힘도 훨씬 개선이 됩니다. 그럼 코와 안과 밖을 직접적으로 조금 치료를 해주는 방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외치도 하고 코 점막 자체의 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 점막 내부에 이제 기능적인 회복을 통해서 쾌비탕 복약도 필요한 거죠. 그래도 사실 너무 힘들면 비염 수술을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꼭 좀 고려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환자분 스스로가 이 비염, 나의 어떤 코 증상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치료법의 어떤 예후, 그다음에 이 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염 수술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처럼 비염 수술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비염 수술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비갑계의 부피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근데 하비갑계는 사실 우리 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절제를 하시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수술 권유드리진 않고요. 이 코의 점막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치료를 권유드립니다.